최근 신축 아파트 미분양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최종적으로는 건설사가 가장 큰 손해를 보겠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 또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신축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구 수성동에 있는 빌리브 헤리티지는 준공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현재 25가구만 팔리고 121가구가 빈집 상태입니다. 빌리브 헤리티지의 시행사 신세계건설은 미분양으로 인해 PF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대출 상환 만기를 넘겨 미분양된 121가구는 모두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빌리브 헤리티지는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동에 위치해 입지가 좋고 고급 아파트로 소문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던 아파트입니다. 신세계건설에서도 대구 상위 1%를 위한 아파트라고 홍보했었죠. 소규모 단지이기는 하지만 잘 지어진 아파트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좋은 아파트가 미분양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고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15억대로 주변 시세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되었죠. 물론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입주 희망자들이 기존에 있는 집을 처분하기 어려워지면서 신축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신축 아파트가 분양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가 공매로 넘어가면서 먼저 분양받았던 25가구 입주민들은 커다란 재산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한 번에 낙찰되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시기라면 더욱 낙찰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낙찰되지 않은 매물은 계속 가격이 떨어져 결국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낙찰된 가격이 그대로 시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먼저 분양받았던 25가구는 같은 물건을 훨씬 비싸게 사게 된 셈이니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의 첫 공매는 121가구 모두 유찰됐습니다. 첫 공매 때는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에 올라왔으나 한번 유찰이 됐으니 다음 공매 때부터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올라오게 됩니다. 기존 분양자인 25가구는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낙찰된 가격에 맞춰 할인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분양자들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이지만 건설사가 순순히 응해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현재 이런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62,000가구가 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분양 물량은 당분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처럼 준공 후 미분양이 되는 악성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악성 미분양이 많아지면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PF 대출을 갚지 못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건설사 살리겠다고 세금을 퍼붓는 일입니다. 우선 건설사들이 상환해야 하는 PF 대출 만기를 연장시켜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대출 만기가 연장되니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연장된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 다시 찾아올 테니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만기 연장으로 인한 이자 부담도 매우 큽니다. 그저 시한 폭탄이 터지는 시간을 조금 늘린 것뿐입니다. 만기가 늘어난 시간 동안 좀 더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의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에서 PF 대출을 한 금융사는 메리츠증권입니다. 그런데 메리츠증권에서는 신세계건설의 PF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설사의 PF 대출 만기를 연장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메리츠증권은 이 오묘한 시점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물론 압수수색 명분은 신세계건설 PF 대출과 관련이 없긴 합니다. 정부에서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 세금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도와줘도 정작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들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 건설만 봐도 처음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때 감정에 호소하는 말만 가득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했었죠. 건설사들이 좀 더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비싼 가격은 있어도 안 팔리는 가격은 없습니다. 미분양의 원인이 가격이라면 가격을 내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가격을 할인해도 안 팔린다면 더 많이 할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고도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건설사들은 분양가 할인에 소극적입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죽으면 너도 죽으니까 네가 날 살려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